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야? 난 이런 거 아직 쉽지가 않아. 좀 아무래도 주작이야. I'm dreaming of a white. 쟤왜 저러니? 저는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데 과연 내일 눈이 올 것인가? 이랬는데 방송 당일날 오늘부터 눈이 오고 있으면 그러면 제 좋은 바람이 거죠. 이루어지고 좋은 거지 뭐. 좋은 거죠. 좋은 아, 근데 거네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오늘 겨들성을 보니까 불의의 토끼가 왜요? 갑자기 해서 옷이 크리스마스 느낌 아니에요? 옷이 찢어진 옷을 입고 여기 왔어. 손 넣으면 이렇게 꽉 옷이 찢어져서 요즘 유행하는 요즘 방송도 많이 하는데 왜 그래? 유행하는 약간 팔토시 느낌이랄까? 아, 그 요즘 유행이에요? 그럼요. 약간 팔토시가 그... 다시 유행해? 어디 저기 네. 우간다에서 유행하는 거 아니야? 우간다 더운데 무슨 토시를 껴?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깻잎 머리. 아. 그 시절 아이템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팔토시, 발토시, 아, 그래? 워커, 깻잎 머리 등등. 워커는 내 친구 놈은 20살 때부터 지금도 신고 다니고 있어. 그런 분들은 그냥 워커를 군인 좋아하는 아니에요? 사람. 군인 친구 아니고? 군인 아니야. 약간 독특한 캐릭터긴 한데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크리스마스 맞아가지고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으면 옷을 좀 더 이렇게 좀 갖춰 입고 왔을 텐데 너무 칙칙하다 진짜. 그러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야. 저 빼고 아니야.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막 진별아 우리가 칙칙하니까 겨두성이 돋보이잖아. 아, 그래요? 약간 크리스마스 좋아, 색깔로. 좋아. 나쁘지 않네요. 지금 거의 지금 약간 이렇게 뒤 두 분은 거의 그 배경과 하나가 된 느낌도 약간 얼핏 있어요. 나는 저기 검찰 수사관 있잖아. 야 구속시켜! 막 이런. 안에서 뭐 꺼낼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자 영장 그러네. 갖고 왔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런. 집 문 열어주세요. 네, 그런 느낌.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압수색을. 갑자기 이상하다 야. 앞으로 야 우리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니 국가로에서. 내 팔뚝 압수수색 당했어. 다 우리- 뜯겨 나갔어. 우리 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이제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되게 여러 가지를 원해갖고 한 3개를 이제 뭐?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하나를 해야 되고 아. 어디 놀러 갔을 때 뭐 가족 아.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교환하고 이러는 뭐 거?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뭐 너 지금 아빠 말 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 안 듣는 친구한테는 안 온다고 그러면 아니 뭐 하고 되게 말 잘 듣고 그랬는데 귀여워. 네, 그게 한 3-4개월 정도였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올수록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어머.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누가 언지를 줬나 보다. 모르겠어. 그래갖고 얘가 지금 비밀을 알아버렸구나. 아니, 사실은 내가 봤을 니네 때- 아빠가 산타야 이런 거. 내가 봤을 때 그 어떤 택배가 왔는데 그 미리 좀 시켰거든요. 아. 그걸 이렇게 쓱 본 것 같아. 아. 어차피 내가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선물은 왔구나. 선물은 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걔가 아직 환불을 환불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너무 귀여워요. 진짜 오늘 정말 진 변호사가 애기 저렇게 이뻐는 거 신기해. 그러니까. 되게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이쁘게 생겼으니까요. 진짜 팔불초야. 이건 좀 무슨 진짜 너무 근데 이쁘게 인정. 생겼어요. 진짜. 이쁘긴 아니 뭐 이뻐요. 이쁘니까. 자식 아끼는 부모들이 많지만 진변은 좀 유난할 정도예요, 사실. 저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돌아가겠냐? 그럼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2010년도에 갖고 비트코인 미리 사놓고 막. 비트코인 500만 원어치 사면은 내가 지금 이지용보다 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글로 돌아갔다가 어바웃 타임 영화 봤어요 혹시? 애가 거기 돌아갔다 바뀌잖아요. 오면은 다른 애가 있잖아.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술은 먹어요? 집에 애기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게 왜 그게 연관이 되지? 아니 술 먹으러 가기 전에 저기 또 영상 통화를 합니다. 네, 아빠 술 먹으러 가 이렇게? 그렇게는 안 하죠. 응? 술이 뭔데 이러죠 그러면. 네. 근데 저 얘기는 되게 와닿는 게 비슷한 그 어바웃 타임도 그렇고 다른 그건 어디 영화였다 스페인 영화였다는 그런 것도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성이 네. 어떻게든 악착같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 근데 새로운 삶에서 연인도 생겼어. 근데 자기가 이전 생이 있다는 걸 깨닫고 과거의 기억을 되찾는 순간 모든 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 나 그거 본 거기서도 원인이 딱 하나야. 자식 때문에.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제 꽤 컸잖아.
그 경험만큼은 못 돌릴 거 포기를 못 할 것 같아. 그 어바웃 타임에 보면 어쨌든 얘도 내 자식인 거잖아. 딱 왔는데. 근데 모르는 거야 얘를. 얘 누구지? 내가 처음 봤는데. 근데 내 자식이지만 얘가 그 정도 커온 그 기간 동안에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애착이 아무래도 형성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5년이라는 시간을 키워왔던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가족의 훈훈한 얘기로 이렇게 시작을 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는 별로 훈훈하진 않긴 해요. 그렇죠. 주제가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가요? 다른 거 다룰까요? 뭐 따뜻한 가족 얘기.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인데. 근데 콩가루는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런 콩가루가 아니야. 그럼 우리 찹쌀떡이 돼. 제목 자체가 콩가루라서 양지열의 찹쌀떡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찹쌀떡 이거 해주실 찹쌀떡 거예요? 먹고 싶다. 갑자기. 빵준서 사장님 그 누구예요? 찹쌀떡 좀 광고 넣어주세요. 빵준서가 누구예요? 다른 진보 유튜버에서는 빵준서라는 찹쌀떡이 굉장히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 유독 대한뉴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지? 어차피 들어와도 우리한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올 수도 있지 왜? 싸게 해드릴게요. 와 방금 1초의 망설임도 없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싸게 해드릴게요. 찹쌀떡 이거 내가 이것도 해줄게. 들어오면. 야, 지금 간접 광고를 이미 했어. 그래. 어떡하지 이거? 이런 빼박이에요.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광고 미리 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맛있겠다. 자 오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네. 이게 저는 이 사연 보면서 되게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그 사연 맞나요? 네. 혼돈의 케이아스. 나는 그래서 왜? 방송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나는 솔직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저녁 먹으러 가서 뭐 술 마시면서 한 얘기라면 이렇게 될 텐데 야 이거를 내가 여기서 방송에서 할수 수위를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야.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냥 시청률 생각하고 그냥 질러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너 들고. 저기 와이프가 이거 안 본다며 방송. 근데 또 볼 수도 있잖아. 그래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디지털 증거로 박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적당히 안 돼. 이렇게 좀. 도대체 이것들이 지켜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할지 우리 겨드송이 네. 골라온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엑기스만 뭐. 짧게 네.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이겁니다. 남편이 친구들 단톡방에 와이프를 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하고 싶어지네요.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을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살짝 바꿨어요. 조금 괜찮아. 바꿔봤어요. 그 정도는 아, 괜찮아. 자 일단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정말로. 이혼 실제로 사연 들어오는 거 중에서요? 아니 주변에서 왜냐하면 사실 야, 이거 나중에 다 이제 알았어. 얘기하고 났어. 네. 이걸 듣고 났어. 한 번 조심해. 하고. 야 정신 차려 지승기. 너 지금 정신 나, 제대로 큰일 나. 잡고 방송해야 돼. 큰일 나. 야 오늘 승기 저기 살살, 잠깐만. 살살 긁어서. 아니 안 되겠다. 여기다가 여기 그 뭐 연예인들 나오면 뭐 누구 오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잖아. 네. 지금 방송 중이라고 써놔야겠어. 제정신 차리게 방송 중 써놔야겠다. 살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자 일단 글 쓴 분은요.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신혼이네.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를 1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는 아닌 거죠. 1년을 만났고 결혼한 지 5개월 됐으면 총 합쳐서 17개월. 예, 그 정도 된 거죠. 네. 예.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우연입니다. 남편과 친구들의 단톡방 대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 내용을 봤는데 승기 표정 왜 저러니? 남자분들이 서로의 와이프를 돌려까고 있었어요. 대놓고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담 패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음담 패설의 내용이 음담 패달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번 모임엔 뭐 먹을래? 그다음 얘기 좀 그렇다 방송용으로. 예. 그래서 그 짜장면. 댓글이 그거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그거의 대댓글이 여자 먹는 게 아니라 라는 식의 음담 패설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가도 되는 거냐 이거? 여기 대물시네마 아니잖아. 빨간불 잠깐 들어오겠죠. 근데 하지만 저희는 직접 읽어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 대화에 가담을 해서 크크크크크 하고 대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7개월 동안 알던 남자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내분과 있을 때는 전혀 음담패설도 없고요. 인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전 카톡을 봤습니다. 결혼 전에 친구들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아 결혼 전에. 이게 충격받다 가지고 이제 얘네 거까지 다 내려봤구나. 네. 스크롤해봤구나. 모바일 청첩장을 돌리면서 나 이제 결혼하면 끝이야.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결혼하기로 한 거 후회돼. 야. 내가 왜 웃었냐면 네. 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라서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소리라서 내 친구 아니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 며칠 전이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너무 집에만 있길래 뭐 사진도 좀 찍고 연애 때 기분도 내보자 해서 근교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 했는데 그날 차가 너무 막혔다고 합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해가지고 전 좀 눈치를 많이 봤어요. 차가 막히니까 서로 미안하잖아요. 그러다가 근교 카페에 도착했는데도 남편이 계속 짜증을 내서 결국 전 눈물이 터졌고 다신 안 갈 거야 라고 싸우다가 겨우겨우 좋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단톡방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디 안 간다고 하도 징징대서 나옴. 차 조카 막혀서 개 짜증남. 저한텐 전혀 안 쓰는 말이고요. 친구들한텐 저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상황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징징댄다니. 그러면서 싸웠는데 뭐 사주니까 화 풀렸어. 큰 그림 그린 것 같아. 아 노리고 온 것 같다. 노리고 네. 징징댄 것 같다. 그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일부러 차 막힐 줄 알면서 징징대서 놀러 가게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화내는 걸 만들어서 결국 선물을 받아냈다. 네. 아니 이거는 거의 뭐 저기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의 뭐밖에 어쨌든 없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음. 연애 때부터 결혼 준비하면서 그리고 결혼해서도 저를 엄청 좋아하고 아껴주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친구들 톡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느냐? 네, 근데 원래 남자들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좀 허세도 있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 톡은 하루에 다 본 내용이고요. 우연히 PC 카톡이 켜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걸 빠져나가시는구나. 이건 남의 그 설령 배우자 카톡이라도 열어보면 안 되니까. 네. 근데 PC를 켜놓고 해놨으면 그건 뭐 그냥 열려 있었으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뭐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일단 나눠야 되는데요. 일단 남편분 승기 고뇌하고 있다. 남편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PC 카톡을 켜놓고 밖을 나가? 진짜 바보 아니야? 아니 대체 왜 PC 카톡을 집에서 하고 그거를 왜 켜놓고 나가냐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남편이 와이프를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진짜로 매달리고. 근데 중요한 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달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거야. 사실 이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친구들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야 뭐 XX야 막 이러고 막 여자에 대한 막 품평도 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래갖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카톡방에서 얘들아 나는 여성을 이렇게 생각한단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그거는 흡사 우리 와이프가 생각나서 너무 불쾌하구나.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런 미친 또라이가 지금 뭐라고 강퇴. 뭐라 그러냐? 그래요? 막 만나갖고 막 친구들한테 야 얘 이런다고 나 용이 막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일단 근데 한 가지 말씀은 전제는 해야 될 거예요. 이 경우는 좀 심하긴 해요. 그래 맞아요. 이건 분명히 저희가 진 변호사는 이건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심하긴 아무리 어떤 수위라도 이 경우는 상당히 심한 수위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 변호사 얘기는 좀 다르다는 얘기.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남성분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자신의 아내나 여자친구 얘기를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보통은 잘 하지 않죠. 안 하지. 왜냐면 자기를 뭐냐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이 남편분을 편드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를 남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지금 상황인 건데 이러면 좀 괜찮겠지?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쁘고 좋다라는 얘기는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거기다가 꺼내면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거를 공유하거나 야 우리 와이프 이렇게 좋은 사람이 그러면 보통 남자애들끼리의 반응은 뭐냐면 병신. 근데 어쩌라고 이런 거야. 아. 그런 근데- 얘기를 왜 해? 그런데 이제 얘네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내 와이프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야 혹시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는데 얘 이랬어. 진짜 짜증난다고. 그러면 사람 입장은 그거를 어떤 이제 자기의 그런 그 감정을 뭐라 그래야 되지? 공유받기, 그러니까 동조받기 위해서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약간 낯선 건 있어요.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진변하고 나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연배가. 근데 나는 단톡방에서는 아예 한 번도 가족 얘기를 뭐 안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얘기를 단톡방에서는 안 해봤어요. 네. 저기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저는 뭐 너는 연배가 아주 저랩이라서 나는 뭐 가족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야 뭐야? 그게 아니라 연배? 선배? 선배 이력이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까 교도성이 한 얘기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가 특히 신혼 초에 아이 생각보다 못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랑 이제 야 진짜 결혼하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얘기는 잘 안 해. 이 하죠. 사연에서도 내가 봤을 때는 여성 얘기가 아니야. 아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투정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꼈을 뿐이야. 아까 놀러 갔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징징대서 짜증난다고 했어. 좀 특이하긴 해. 좀 특이하긴 해. 바로 수긍. 오케이. 징징대서 짜증나고 선물 사주니까 풀렸어. 큰 그림 그린 것 같아. 근데 생각해 이랬잖아요. 보니까 5개월밖에 안 됐잖아. 신혼이고. 네. 그렇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아까 진 변호사 얘기한 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또 이게 남자들이 내가 이제 굳이 세대 얘기를 한 건 요즘 친구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든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남성 중심 사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왔잖아요. 사실 몇백 년, 몇천 년이 끌어왔고 대한민국도 진짜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거 이런 거 90년대 중후반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좋지 않지만 그 세계에 존재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나 그 세계에서 쓰이는 말 같은 것들은 여성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게 단체 대화방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쏟아지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걸 우연히 가끔 접하는 여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죠. 근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해 이건 좀 심한 경우지만 그러면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제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신혼은 아니었고 그냥 그때 한 7, 8명이 있었는데 휴대폰 처음 막 보급되고 스마트폰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실수로 전화변 눌러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평소처럼 동창들하고 많았어요. 얘기를 한 거야.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켜지고 이런 적도 그게 있었고. 무슨 또 여자를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떠든 거야. 난리 났잖아 집에서. 근데 민변도 공감할 거야. 난리 날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쓰레기냐? 그건 또 아니거든. 맞아.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이 남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이 단체 카톡방은 그 사람들끼리의 대화고 이게 외부로 공개될 것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들이 지금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PC 카톡을 켜놓고 간 거 자체는 뭐 너무 잘못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들로 인해서 뭐 자기를 와이프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 다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의 어떤 프라이버시, 사생활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런 나 안 되겠다. 자꾸 지금 실드가 안 돼. 댓글이 막 저 새끼 뭐야 막 이런 댓글이 엄청 달릴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약간 그 영화 완벽한 타인 맞아. 그 느낌이지 않아요? 아. 휴대폰이 들통나는 순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여자들은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혹시? 여자들은 단톡방에서 주로 남자 배우들 얘기를 많이 하죠. 남편이나 남자친구 얘기는 거의 없어요. 아 여자들도 그렇구나. 왜냐면 그게 되게 슬프다 근데. 뭘 슬퍼? 아니 나는 오히려 똑같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남의 남편, 남의 남자친구한테 관심 없거든요. 그래봤자 뭐 자랑밖에 더 아니, 근데 있겠어요. 남자 얘기를 남자 배우라도 남자 얘기를 하긴 해. 왜냐면 남자들은
여자에 관련된 얘기 자체를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여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기추자 언니랑 카톡을 했는데 내용이 거의 그런 거였어요. 성남대군 이제 짤 서로 보여주면서 성남대군? 성남대군이라고 슈룹, 슈룹에 슈룹. 나오는 슈룹에. 190cm의 아주 훤칠한 2000년생의 남성이 2000년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네, 근데 그 친구가 또 수영 선수 출신이어가지고 몸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그 옷 벗는 씬이 나왔는데 성남대군만 몸이 민짜던데. 그래요? 아. 너 아직 그 씬을 못 봤네. 왜 그걸 근데 못 봤지? 진변 여자들이 봤을 때 몸이 좋다라는 건 다른 거야 우리랑. 남자들처럼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성남대군은 그냥 다 좋아요. 아 진짜. 그래서 저걸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너무 역시 사진을? 우리 성남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사실 계속 이제 상대방의 카톡을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의뢰인한테 연락이 오거나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 블루투스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경우에 저는 여보세요? 나 지금 가족들이랑 어디 가고 있으니까 좀 이따 전화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통화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뭘 숨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화해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뭐 있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두고 그 얘기를 해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은 나랑 그 사람의 대화를 타인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그 얘기는 하고 아니면 뭐 가족이랑 같이 가고 있다 아니면 이따가 전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단체방도 저는 이제 그렇게 뭐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되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캥기는 게 있다 이런 문제보다는 그런 걸 보는 걸 싫어해갖고 이제 어떤 여자를 친구를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자기는 결벽증이 있다고 처음 소개를 해요. 그래갖고 자기는 카톡을 그날 밤에 다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카톡을 딱 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와이프 이제 만나는 사람은 내 남자친구는 결벽증이 있어서 카톡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그걸 믿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갔는데 집에 가서 딱 했는데 카톡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와이프가 이 새끼 야, 그쵸. 너 뭐야? 이렇게 되는 왜 거죠. 지웠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나온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보면 교도소는 보면 뭐 남편이 친구들한테 청첩장 돌릴 무렵에 이제 난 이제 끝났어. 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연을 올리신 분 되게 충격받아 있는데 솔직히 난 이거 보면서 여자들도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근데 여자들은 결혼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끝날 거란 생각은 안 해요. 아니 근데 나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은 그게 너무 설레죠. 결혼한 내 모습이 너무 기대되는 거야. 지 모습이 지 모습이 네 모습 웨딩 드레스 입고 막 이런 거? 결혼한 내 모습, 아침에 밥 해주는 내 모습, 일어난 밥 남편의 처먹는 남편은 나중에 넣고 아침에 일어난 찌그러진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내 모습이 왜냐하면 너무 설레는 거거든요. 이거지 남편이 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앵글 밖으로 좀 나가봐. 내가 차린 이 밥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아침에 절로 만든 좀 이 비켜봐. 밥.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남편과 처음 꾸린 나의 신혼집 너무 설레거든요.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전혀 후회. 이게 그런 거야. 좀 전에 이 남자와 얘기하는 일맥상통하는 건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내에 대할 사람이 싫고 좋고를 떠나서 되게 막 뭐랄까 막 두려움? 내지는 싫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압박감을 느끼나? 결혼식도 남자들 치고 결혼식이 좋다, 결혼식 자체가 좋다 이런 경우보다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여자들은 결혼식에 되게 공을 들이고 의미를 부여하잖아. 저희 설렘 결혼식 폭발하죠. 때 그 스드메 있잖아.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를 만약에 남자 쪽에서 하나라도 뭔가 의견을 낸다. 끝이 그냥 사망. 그 실제로 어떠냐면요. 제 친구는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웨딩 플래너 분이 단카방이 있대요. 웨딩 플래너랑 남편이랑 신부가 있는. 근데 셋이 단카방이 있는데 플래너님이 남편 될 사람이 단톡방이 아니라 단카방이라 그래요 요즘에? 그냥 단카방이라 하는데. 나 왜냐면 이거 좀
이제 되게 젊은 사람들이 써서 나 젊은 척 하려고 지금 하지 마, 그러는 하지 거야. 마. 단가방. 나 어디 가서 그 젊은 사람들 쓰는 말 썼다고 욕 되게 먹었어. 아, 아, 근데 단가방에서 그 웨딩 플래너가 남편의 말은 대꾸조차 안 한대. 그냥 남편이 뭐 제안하면 일이 사라졌는데도 아무 말도 없고 신부가 근데 이러면 네 신부님 바로바로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돈은 남자가 낼 수도 남자도 있는데. 같이 내겠지. 저기 남자도 같이 되겠죠. 그 이제 스튜디오 메이크업 뭐 촬영 네. 촬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게 웨딩 드레스 고르는데 그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보낼 순 없어. 무조건 같이 가야 돼. 봐줘야지. 그래갖고 딱 나왔어. 무조건 와. 다른 걸 또 입고 싶대. 입으라고. 근데 거기서 이거는 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이것도 너무 이때 이거는 더 이쁜데? 음. 그러면은 결국 한 10대 뻘을 입어보고 거기서 안 고르더라고. 왜냐면 첫 번째 샵이 끝났잖아. 이제 두 번째 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잠깐만 이러면 여자들도 속으로 알지 않아? 남자가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거? 아니,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앞에 앉아 있으면 그건 또 뭔 소리야? 어차피 남자가 골라준 거 안 입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잠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랑 모순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연을 보내준 분은 이 남자가 내 앞에서 이런 말 했는데 이런 거잖아. 웨딩드레스 예쁘다고 했는데 돌아서 단체 버스 야 10번째 입고 있다. 아이씨 짜증나. 이 얘기에 속상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남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는 거지 내 말은. 내 친구. 근데 상관없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물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는 좀 도가 지나친 하지만 지나쳤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했잖아 또. 네,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 그 짜증남을 그냥 자기 혼자 푸면 되지. 들키면 안 된다. 친구들한테 말한 게 짜증나는 거지. 자기 혼자 맞아. 그거는 있는. 자기 혼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친구한테 내 욕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게 사실, 서운한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모습과 이런 행동 나를 그런 걸 한 번도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 거지.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 본질이 이랬나? 그래. 이런 근데 거예요. 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재밌게 한다 방송한 다음에 대무시네마 단톡방에 가서 오늘 콩가루 겁나 힘들었음.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배신감 느껴지지 않아요? 양지열 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정말 변호사님들 핵노잼 막 이러면서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상처잖아요. 아니 나는 내가 재미없다고 알아서 괜찮아. 이게 사실일지언정 난 괜찮아. 남의 난 안 괜찮아. 난 안 괜찮아. 남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서운한 그건 거야. 그렇네. 그러네. 그 가족 부부의 일인데 다른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 1대1도 아니고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다는 건 그리고 상처가 되는 건 맞겠네. 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네. 그런 식도 안 썼을 네. 텐데.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좀 이제 조금 공감이 되고 있는데 음, 그렇다면 이 여성분께서는 다음번에 그 친구들 얼굴을 볼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를 볼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되게 친구들 싫을 얼굴 것 보는데 같아. 저 새끼가 음담 패스를 했던 그놈이야. 막 이 생각이 떠오를 수 음.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 실제로 저는 사실은 이제 와이프가 제 카톡을 본 적도 있는데 오. 거기에 이제 되게 친한 동생이 있어요. 여자요? 남자애지. 아니 무슨 여자애가 친한 동생이 있어 큰일 날라고. 아이 진짜 남자인데 아니, 소개할 수도 있잖아. 맞아. 얘는 미혼이고 막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막 해줘서 저는 뭐 그래 뭐 그렇구나 이러면서 물론 나도 크크크 하긴 했지.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 내용을 보고 얘는 오빠 얘는 칠이 별로야. 아주 안 좋은 애네. 가까이 이렇게 지내지 마. 근데 사실은 그 동생은 모르고 있어. 그리고 막 명절 되면은 나한테 막 선물 LA 갈비 막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맙게 받아야죠. 매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야 그러면 어쨌든 이혼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어렵다. 근데 5개월.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지금 글을 올린 분 입장에서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거나 사라졌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신뢰.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떤 결혼 생활을 이전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큰 문제거든요. 아닌 척하고 당분간은 지낼 수 있어도 언젠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척하고 당분간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만약에 계속 사실 거라면 이거를 공유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으며 사과를 받고 이러지 마 이렇게 하고.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분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와이프가 싫고 막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사실 어떤 사람이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그치. 사람을 막 계속 쫓아내서 그걸 만나볼 수는 있지. 결혼까지 한다는 건 사실 그리고 저는 이 남편이 했던 나 이제 결혼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물론 뭐 되게 나쁜 얘기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끝은 뭐냐면 더 이상 총각 때처럼 놀지 않고 내 와이프한테 충실하겠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나도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나도 네. 진 변호사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네.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그렇지. 더 이상 너네랑 못 놀아.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는 나의 예전을 버려야겠어. 이 생각을 그렇죠.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얘기야 저거는.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인정해. 어쨌든 카톡방 이런 얘기들 보면 뭐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제 미혼 남성들이 막 그렇게 뭐 예전 조선 시대처럼 살지 않잖아요. 되게 뭐 여자친구도 많이 만나고 방탕하게 막 나이트도 가고 별의별 짓 다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도 그런 뭐 그러니까 평균적인 남자랑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결혼하면서 어쨌든 가정에 충실하겠다라는 어떤 물론 그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었던 그 기억은 이제 잊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토를 했을 거고 사실은 그거를 계속할 사람은요. 결혼하고도 계속할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응. 친구들한테도 왜냐하면 뭐, 나는 어차피 갈 거거든. 결혼을 해도 어차피 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겠다라는 친구였다라면 이 남자가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 근데 또 이 쉴드가 또 적절하냐? 이거는 우리 대가족들은 판단을 막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수도 있어. 이제 감시가 심해지고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집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뭐 몇 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내가 못 하겠구나. 슬프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어떤 가지 해석 자신의 가능성은 있네. 이게 장애 미수냐 아니면은 이게 뭐 법률적인 용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근데 아니 뭐 재미없는 얘기라 그냥 넘어가자. 아니 아니. 댓글을 보면 댓글은 전부 다 이혼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건 안 된다. 끼리끼리다. 어. 존중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그 사람 본성이다. 이런데 여기에 댓글을 쓰신 분들은 다 여성분들. 당연하죠. 예. 근데 저는 이혼은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얘기는 들어보자. 일단 얘기는 들어봐야지. 들어보자. 진짜 이혼할 마음이 있더라도 왜 그렇게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고. 전 남편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 게 저라면 그게 뭐 PC 카톡이 열려 있었다 어쩐다 하지만 그 전까지 다 올려서 나의 과거를 다 훑어봤잖아요. 저는 그것도 싫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대화가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읽어봤는데 이거 뭐야? 그러고 그렇지. 막 다 찾아보는 거예요. 별의별 대화를 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막 분노 막 이런 뭐 그런 뭐 느낌이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겨들송이 여성분이긴 한데 이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굳이 그걸 하나를 봤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예요. 어쨌든 성인 남성 우리나라 일반적인 어떤 남성들의 저도 사실은 친구들이랑 막 나누는 대화들이 뭐 형법 몇 조 이런 그런 얘기 안 해요. 야 뭐 뉴진스 봤어? 뭐 이런 그런 얘기들 하죠. 그리고 막 음란패설도 하고 솔직히 막 카톡에서 막 욕도 하고 뭐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내 와이프한테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면 시커하지. 그런 얘기는 사실 못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레벨. 내가 되게 저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맞아. 거고.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진변이 뭐 판도라의 삼자 얘기도 했고 이제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봤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뭐 이분이 알아서 판단할지 얘기를 들어볼 건지 아니면 그냥 정리할 건지 판단할 건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하나 찾은 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자. 오늘은 이걸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이런 거 내지는 결혼하다 보면 이런 식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짐작도 못했어. 그러니까 무슨냐면요 모르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요즘에 문득 우리도 이제 콩가루라는 이름으로 뭐 이혼을 어떻게 하는 게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대갈족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까지 꼭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서 이른바 환상을 깨버리는 게 좋은 건가 하는 갑자기 회의 그런 생각도 들어. 왜냐면 몰라야 결혼하는 게 결혼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갑자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온갖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제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결혼을 하기 싫어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과연 긍정적일까? 물론 이런 생각도 들어. 이것도 과도기라서 이런 것들도 다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까지 알려주는 게 이제 그렇다면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일단 결혼은 진짜 정말 나쁜 건데 미친 짓이. 아니지. 아니지 내가 정리를 해볼게. 결혼은 진짜 나쁜 건데 지금 안 해본 사람들도 같이 당해봐라 이 얘기잖아 지금. 아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지옥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이거를 미리 알고 피한다고?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지.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진짜. 근데 약간 저 그건 있어요. 제가 주변에 유튜브 하면서 다 사람들 막 뭐 이혼하는 이들도 있고 불화가 있는 사람들 별거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약간 내가 남편과 나의 관계는 신유진 변호사님 부부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잘 모르시겠지만 몰라. 그런 느낌. 그렇게 되게 화목하거든요. 아.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밖에 나가서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김영대 평론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내 남편이 음담 표절 많이 하지 않나요, 김영대 평론가님?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너무 예쁘게 표현해요. 난 전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식을 갖게 되면 내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의 아버지로는 진승기 변호사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와이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제 아들은 이걸 봐도 뭔 소린지 모를 텐데. 양 변호사님은 제 아빠거나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근데 뭐 너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는 아니 거야? 아까 내가 유튜브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게 깨졌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보면 아빠도 있지 애기 아빠도 있지 남편도 있지 부부도 있지 뭐지?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잘 즐기고 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잘 나가다가. 제가 봤을 때 좋은 지금 선배를 잘 되게 보고 있어요. 더워서 뇌 기능에 이상이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웃음소리 들었어요? 이거는 확실히 미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칭찬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래.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딱 고마워. 저것만 쏙쏙 빼서 그런 사람의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결혼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 못하는 거야. 그럼 못하는 그러니까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못하는 김영대 거야. 조금 약간 뭐 양가무라 조금 짐승기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그럼 못하는 거야. 나 되게 슬픈 게 거업은 없다. 아 미안하다. 거업 오빠가 들어와라. 그거 결혼 안 했잖아. 거업 오빠의 그래. 맞네. 민 기자님. 날 살려주셨어. 민 기자님은 민 기자님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고추자님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잘 그 사실 저 너무 다행이다. 그거 있잖아요. 뭐지? 촉수다방? 이런 거를 이제 언젠가 저를 불러주고 제가 나갈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갔어. 근데 나 거의 없다 그분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 제대로. 둘이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방송을 해서 갑자기 그게 되나? 아니 그게 돼요? 돼요. 처음에 교도소 만나서 아니, 아무렇지도 근데 않게 얘기했잖아. 저 1회 보셨잖아요. 한 번은 그 어색한 어느란 이래 다시 봐야지. 진짜 그 어느란 재밌겠다. 와 하여튼 크리스마스에 나눌 만한 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제 이 사연자분의 사연이 되게 막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되게 그럴 텐데 저희가 약간 중간중간 막 농담하고 이래서 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조금 사과드리고 누구한테 근데 사과하는 거예요? 사연자분한테 우리한테 보낸 건 아니구나. 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이래요. 그 남자분의 입장이 되어 보면 실제로 이 사연자분을 진짜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맞아. 어쨌든 사연자한테는 다정하게 이야기한대요. 이분도 여기다가 쓴 것처럼 남자들끼리는 진짜 허세도 있고 이런 거요. 내가 내 와이프를 칭찬하면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 뭐야? 저 왜 저래? 이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남자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야 우리 와이프가 어떤지 알아? 이러면 몰라.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돼요. 그건 무례한 거야. 네.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여성분들이 또 많이 보시잖아요. 남자 친구들끼리의 카톡은 진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게 저도 한번 PC 카톡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몰래 본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화면을 보다가 카톡이 딱 뜬 거예요. 이거 그냥 같이 보고 있었어. 같이 뭐 화면을 보다가 요거 네, 내용 카톡이 딱 떴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평소에 알던 그 내 남자친구의 단어가 아니었지. 내가 알던 이거는 정말 이건 배틀 수조차 없어요. 너무 친구가 보낸 카톡이 네. 근데 친구가 보낸 카톡이 분명히 이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는 피드백이. 근데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카톡에서 친구들끼리 주고받고 있습니다. 와. 내가 사실 내가 한 가지 버릇 중에 하나가 내 친한 친구 중에 되게 편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만 만나면 한동안 그 친구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욕부터 나왔던 친구가 있어. 진짜요? 뭐 진짜 근데, 예상이 안 된다. 근데 내가 되게 이것도 참 묘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그렇긴 한데 다른 데서 욕을 잘 못하잖아. 전혀 평소에도. 한 번도 본 적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걔한테만 이상하게 고향 친구야. 중학교 때부터 친구야. 그래서 욕을 했었거든. 근데 걔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도 잘 하는데 야 너는 왜 나한테만 욕하냐.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걔한테도 욕을 못해. 이제 아예 욕은 내 세상에 썰어버렸어. 맞아. 안 하는 근데 거를 안 해줘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저는 사실은 사석에서 욕도 되게 많이 하고 ESFP 완전 그냥 외향적이고 사람 되게 좋아하고 이런데 욕도 많이는 이니까 안 뭐. 하시던데. 야, 이제는 안 하죠. 나이가 많은.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뭐 아니면 이제 사법연수원 갔을 때 뭐 이제 후배나 뭐 동생들하고 막 이제 친해지는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친하면 친할수록 욕을 많이 하고 맞아.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동아리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 연수원 때 이제 동생들 중에 제가 이제 외향적이고 이러니까 저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하는 저는 여자들은 저랑 그렇게 친해지고 싶어하지 않는데 남자 동생들이 여기 PD도 그렇잖아. 술 사달라고 내 지겨워 죽겠어 진짜.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요. 특히 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잘해주기도 해요. 어느 날 오더니 형 저한테도 욕 좀 해주시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욕쟁이 할머니야 뭐야? 그래갖고 이거 내가 듣고 싶은 거야? 이게 뭐냐면 좀 덜 친하니까 얘한테 막 이렇게 그리고 거리감 또 둔다. 성향적으로 욕을 했을 때 막 이렇게 타격감이 좋은 애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얘는 내가 욕하기가 되게 좀 힘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하고 사실은 양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친구가 정말 가깝고 편했기 때문에 이제 욕도 하고 했었던 건데 그 친구는 양 변호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욕을 계속 하니까 얘가 왜 나한테 쌍욕을 해? 아니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남한테는 안 하는데 그렇지. 나만 하니까. 그러니까 걔가 봤을 때는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쟤는 같이 그룹 내에서도 걔한테는 욕을 하는데 다른 애들한테 다른 친한 친구들한테도 욕을 잘 안 하니까 워낙에 내가 잘 안 하니까 근데 걔가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기분 서운하지. 서운한 게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걔한테도 이제 욕 안 한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되게 동생들하고 가까워지면 때리지. 그게 낫다. 요즘 주먹이라 맞아. 가지. 전 유튜브 펜싱 칼로. 하면서 사람들이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그거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너무 나는 그래서 좀 아직도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되게 어려워 그게. 그 여기도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거업이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처음에 때렸는데 내가 자꾸 때리니까 우리 대가족 몇 분들이 와 영병에서 왜 그런 말도 못하게 때리냐고 막아서 요즘엔 그냥 내비두거든. 진짜.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게 욕을 많이 하면은 익숙해지는 걸 뭐라고 하죠? 익숙해지잖아요. 욕이. 그냥 내성이 생겨. 내성이 생겼다. 아무튼 뭐 어떤 분이 슈퍼챗을 쐈는데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존나 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였어. 나는 이제 내가 잘 살렸나 보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슈퍼챗을 내가 잘 살렸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옆에 다른 분이 조한나 윤님이라고. 와. 슈퍼챗 쓰고 욕 먹었다고. 내가 봤을 때 윤존나님 저기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겨들성 연락 안 되면 저기 국정원 저기 남산 밑에 국정원에서 잡아간 걸로.
조한나님이었어요. 아 조한나 이 유님. 요게 너무 익숙해져도 안 된다니까. 안 돼. 나 그건 조한나 난 유님 댓글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도 혹시 계신가?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마다 다른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그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으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헤어지려면 진 변호사에게 가족 119로 연락하시고요. 저희 주인장 지금 몇 분 됐나요?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림 소개도 해야겠죠. 맞아. 그림 소개도 해야겠죠. 결론은 얘기는 들어보고 끝내자. 맞아. 남편한테 와.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연으로 진짜 하나로 이렇게 되네요. 우리 약간 그 뭐지? 뭐 브레인스토밍처럼 욕 얘기까지 이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내 생각 같아서는 뭐 한두 사람이 더 있어도 이런 얘기 더 길어질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 대가족 분들도 하실 얘기들 많으실 걸. 맞아. 근데 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여성분의 어떤 실망감과 상실감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 그냥 좀 제 생각엔 좀 이렇게 잘 그래도 화해하고 이혼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고하고 잘 풀었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거야 아마 남편도. 근데 사실 이 밑에 이제 댓글로 막 이혼하세요, 이혼해서요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정말 이혼을 마음 먹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혼을 마음 먹었으면 여기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상담을 가셨겠죠. 어디라 위로를 받고 싶어서 글을 썼을 것 같아요. 내 그럴 편이 수도 이렇게 많다는 걸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진? 저걸 뭐라고 하죠? 그림. 사진 지금 알코올성 표정 치매가 죽인다. 저 누구예요? 연예인 누구 닮은 거 같은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아드리안 브라우어라고 해서 벨기에 화가인데 좀 특이한 화가예요. 왜냐하면 되게 그 서양 화가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신 게 왕족들 초상화. 네. 이 화가도 17세기에 활동했던 화가인데 막 귀족이나 막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지 서민들의 모습들은 잘 안 등장하는데 아드리안 브라우어 벨기에 화가는 그때 당시에 이른바 뭐 풍속화라고 해야겠죠. 농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특히 막 우리로 치면 농한기 이럴 때 술 마시고 막 술집에서 싸우고 있고 애들 장난치고 뒹구고 이런 그림도 그렸었고 약간 천재성이 있었지만 좀 뭐랄까 예술가 난 좋은 예술가 기질. 그래서 이 30대 초반에 술 마실 때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도 할 텐데 제가 이 화가의 그림 중에 좋아하는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냥 딱 보면 약간 독주를 마신 것 같아요. 농약 아니에요, 농약? 이게 뭐? 야! 농약 먹은 느낌인데 약간. 아마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하던 그 그림의 남편은 지금쯤 저런 술을 마셔야 하지 않을까. 압생트 압센트 나오기 전이야. 17세. 압센트 19세기에 나왔고 압센트 나오기 전인데 저런 이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너무나 생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진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해서 그거잖아, 좀 이거. 비슷하다. 연말이고 해서 또 술자리들도 많을 텐데 말씀드렸죠. 이 브라우어는 화가 천재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30대 초반에 술 마시다 죽었다고 과음은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도 누구한테 골라봤습니다. 하는 얘기 같은데. 그림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과음은 하지 맙시다. 과음하지 말고 이런 말 해가지고 속상해서 술 마시고 이런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도 담배도 좀 끊으시고 네. 담배 끊으세요 이제. 네. 자, 결혼은 좋은 걸로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안 펴요. 농담한 겁니다. 네. 아직 새해는 아니죠? 이게 지금 23일. 23일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있습니다. 연말은. 네. 올해 마지막 날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24일 날 방송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올해 아, 마지막 맞네. 날이 남았죠. 31일 날 맞네. 나가는 게. 31일 날 야 PD야 이거 틀어줄 수 있어? 연말인데? 제 애인도 없고 뭐. 화이팅. 이러면 이제 PD님이 열받으면은 31일에 라이브 가는 거거든요. 아니 지가 싫어해. 근데 우리도 언젠가 한번 라이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31일에 해요 그러면. 아니야 근데 여기가 안 된다니까. 잠깐만요. 언젠가는이라는 건 10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젠가는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알았어요. 네. 끝내죠. 오늘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메리 만나요. 크리스마스.